자, 저희는 바로 앞에 이어서 소화효소 파트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제가 소화효소를 먼저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화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효소를 들어가니까 좀 뭔가 퍼즐이 안 맞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반대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그래서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 소화효소라고 하는 친구가 작용하면은 기계적인 소화야, 화학적인 소화야? 화학적. 그치. 소화효소는 그래서 음식물을 화학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학적인 소화를 한다는 것은 물질에 무엇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성분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소화효소의 종류로 한번 가볼 겁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는요, 침샘에서 생성되는 침과 이자에서 생성되는 이자액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한 종류이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녹말을 첫 번째, 엿당의 형태로 분해하고요. 엿당을 최종적으로 포도당의 형태까지 분해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아밀레이스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소화효소는 펩신이라고 하는 친구야. 펩신. 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주로 위액에 많이 들어있는 소화효소이고요. 단백질을 1차적으로 한번 분해시켜주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의 분해. 됐나요? 그죠? 자, 세 번째로 공부하실 것은 뭐냐면은 트립신이에요. 자, 트립신은 이자에서 생성되는 이자액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화효소이고요. 방금 전에 펩신이 단백질을 1차적으로 분해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그 1차적으로 분해했던 그 단백질을요, 우리 사람이 흡수할 수 있게 가장 작은 소화산물, 최종 소화산물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시키는 친구가 바로 트립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소화효소는 바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라이페이스도 이자에서 생성되는 이자액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화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몸에 들어왔던 지방을, 자, 여러분, 내가 이름 지은 거 아니야. 내가 이름 지은 거 아니야. 이름이 좀 많이 좀 지저분합니다. 지방산이라고 하는 형태와 그 다음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해요. 이름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이름 좀 지저분하죠? 네, 이 형태로 분해시키는 친구가 바로 라이페이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도 한번 써볼게. 내가 색깔부터 다르게 쓰고 있죠? 쓸개즙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친구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나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놨죠. 효소가 있으면 화학적인 소화를 한다. 그런데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없네요. 그러면 무슨 소화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잎과 쓸개즙에 의하여 기계적인 소화가 일어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것도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효소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효소가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제가 써놓기도 했는데 그 단어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무조건적으로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녹말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방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아밀레이스는 단백질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방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개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 라이페이스는 녹말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백질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얘에 해당하는 A-라고 하는 물질만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두 번째로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은 이 효소라고 하는 친구는요. 활발하게 작용하는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작용 온도라고 할게요. 여러분 효소의 작용 온도는요. 사람의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올림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한 30도 언저리에서 한 40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이크가 떨어졌죠 지금? 네. 놀래라. 설마 이렇다고 막 마이크가 안 들어가나 그러지 않겠지? 소리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영상이 없진 않거든. 갈게요. 세 번째로 이 효소라고 하는 친구의 주 성분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효소의 주 성분은 아까 내가 살짝 이야기했는데 단백질입니다. 됐죠? 요거까지. 자, 여러분 제가 이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영양소별로 소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화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볼까 하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고요. 첫 번째, 여러분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녹말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주된 탄수화물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소화의 전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 앞으로 넘어야 돼, 앞으로. 네, 거기 좀 봐주세요. 여러분 녹말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 한번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된 형태의 이름이 엿당이에요. 자, 녹말이 엿당으로 가장 먼저 어디서 분해가 되느냐? 우리 입에서 분해가 됩니다. 뭐 때문에? 침 때문에. 여러분 아까 살짝 이야기했었죠? 침 속에 무슨 성분 들어가 있어? 아밀레이스. 그쵸? 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가 된 엿당이 쭉쭉쭉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서 최종 소화 산물인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가 돼요. 어디서 분해가 되느냐? 바로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소장으로 나오는 이 이자액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분해가 돼요.
자, 이자에게도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었죠. 어떤 성분? 아밀레이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엿당에서 포도당으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100%가 싹 다 분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 소장에서 또 다른 소화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이 소장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분해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장의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기는 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은요 1차적으로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뭐 엿당처럼 새로운 이름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냥 똑같이 단백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이 1차적으로 분해가 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위에서 분해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위액 때문에. 자, 위액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은 바로 펩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이 단백질도 또 쭉쭉쭉 이동을 하게 되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분해되면은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장소도 똑같이 소장이에요. 소장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바로 이자액이 존재하고요. 자, 이자액에는 한 번은 분해되었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트립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단백질도요, 탄수화물처럼 완벽하게 싹 다 분해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소장의 소화효소랑 같이 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얘도 적어줄게요. 소장의 소화효소. 됐습니까? 자, 좋아요. 마지막은 지방입니다. 지방. 자, 여러분, 지방은요, 가장 먼저 분해되는 장소가 소장이에요. 소장까지 그냥 지방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자, 뭐 때문에 분해를 하느냐? 바로 쓸개즙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분해가 되는데, 얘들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쓸개즙은 소화효소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소화야, 화학적인 소화야? 기계적인 소화야. 그러면 성분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겠네. 그러니까 그냥 얘도 지방일 거야. 그죠? 맞아요. 그 다음 이 지방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은 어떤 형태냐? 모노글리세리드랑 그 다음 지방산이다. 볼 수 있겠죠. 어디서 분해가 된다? 소장에서 분해가 된다. 누구 때문에? 이자액 때문에. 성분의 이름은 라이페이스. 제일 중요한 거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앞타임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몇몇 학교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금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위액입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이 위액은요, 강철도 녹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친구예요. 강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염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막 누우면은 막 트름 잘못하면 막 엄청 막 따가워지는 경우 있잖아. 목이. 그게 이제 위액이 넘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자,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긴 한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 위액이라고 하는 친구는 강산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 음식물을 살균해주게 돼요. 쌤, 살균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체내는요. 우선 사람의 체온 범위 안에 있겠죠. 37, 8도? 5, 6도쯤 되겠죠. 그쵸? 따뜻하네요. 그죠? 둘째, 안은 어때요? 축축해요. 습하죠. 곰팡이라든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음식물이 한 번 들어와서 흡수되기까지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썩기 딱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위액이 살균 작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다 노란색으로 쓰면 좀 눈 아플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쓰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돼버렸어. 그 다음은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12지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12지장. 학교에서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했어? 오늘 12지장이 나왔어? 근데 12지장이라고 했어? 12지장이 아닐걸요? 뭐 말하다가 12지장이 손가락 12개 맞아요. 그래서 12 손가락 G자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걸 왜 스트레스 받았냐면은 12지장이 평생 쓰였던 표현인데 샘창자로 표현을 바꿉니다. 우리말을 사랑하자. 아주 속상합니다. 자, 제가 갑자기 이 12지장을 왜 꺼냈냐면요.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것은 소화관이었어요? 소화샘이었어요? 이자는 샘이었어. 그지? 그럼 이자로는 음식물이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 그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자에서 만들어낸 이자액이 소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길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길목이 얘야. 아시겠죠? 즉, 이 12지장으로 이자액이 분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요거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충분히 필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최종 소화 산물이 되었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최종 소화 산물이 되었고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이 최종 소화 산물이 되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흡수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네 번째 영양소의 흡수라고 할게요. 자,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소장의 융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장의 융털은요, 음식물과 닿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가졌다. 요거까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런데 저 소장의 융털은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모세혈관으로는요, 물에 잘 녹는 성분들인 수용성 영양소가 이쪽으로 수용액을 써버렸네. 미안합니다. 슉. 수용성 영양소가 이동하게 돼요. 여러분, 물에, 미숫가루 알아? 그 물에 녹지? 그럼 탄수화물 물에 녹는 거야, 안 녹는 거야? 녹는 거야.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쉐이크 먹지 않나요? 그거 우유라든지 물에 녹여 먹죠? 그죠? 그럼 단백질 물에 녹는 거야, 안 녹는 거야? 녹는 거야. 그지? 여러분, 비타500 알죠? 오로나민C도 알죠? 그죠? 그거 물에 녹아, 안 녹아? 녹는 거야. 그런 거야. 됐어? 그럼 수용성에 누가 있는지 딱 알겠지? 근데 얘들아, 기름이랑 물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주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 무기염류 등과 같은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안 쓸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쓸게. 뭐냐면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된 영양소는 간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학원에서 한 학교에서 이걸 낸 적이 있어요. 정답률 어마어마하게만 틀렸더라고요.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그 모세혈관보다 조금 더 안쪽에 존재하는 암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암주관으로는요,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 친구는 선생님 지금 간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뭐요? 이 수용성 앞에 간을 뭐라고 표시해놔야지? 그냥 간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간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림프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저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영양소 파트에서 살짝 필기하긴 했는데 비타민 중에도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따로 있어. 대표적으로 비타민 C가 수용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로나민 C 미안합니다. 좀 지저분했죠? 걔는 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비타민 성분들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혹시나라도 그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그렇게 개그지가 지내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화이팅 하시고 암기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구분 짓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책에 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마지막은 아니야. 여기서 마지막. 대장에서도 흡수를 합니다. 뭘 흡수하느냐? 물을 흡수해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진짜 강의 마지막이야. 나 3줄만 필기할 거야. 나 거짓말 한 거 돼버렸다. 4줄이긴 하겠다. 제목은 써야 되니까. 제목은 써야 되니까. 제목은 써야 되니까. 자, 5번째. 소화 실험이에요. 자, 이것까지 포함해서 4줄이야. 알았죠? 아까 소화, 효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 저는 조금 더 간략화해서 필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소화 효소는 몇 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해요? 체온 범위 30도에서 한 40도 언저리. 그죠? 첫 번째, 침을 꽝꽝 얼렸습니다. 0도씨에 해당하는 침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은 그 사이 언저리 온도인 약 한 38도 언저리로 만들어 놓은 침이 있어요. 마지막, 침을 물중탕을 합니다. 그럼 한 100도 언저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질문할게요. 꽝꽝 얼리면은 소화 효소가 적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녹말을 넣어줬으면 그 녹말은 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0도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녹말 용액을 넣어줬을 때 녹말이 그대로 녹말로 남아있겠네요?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아이오딘이랑은 반응을 해요? 못해요? 해요. 그러면 베네딕트랑은 반응을 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얘는 포도당과 반응하는 친구니까. 그죠? 두 번째, 38도씨의 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녹말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 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은 녹말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녹말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오딘이랑 반응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하지만 베네딕트랑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00도씨로 침을 만들어 놓게 되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100도도 못해요. 여러분 아까 살짝 이야기했는데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고기들은 보면은 불 위에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거요. 맛있어지죠. 맛있어지다가 결론이 아니긴 한데 성분이 변합니다. 단백질은요, 높은 열에 성질이 변해요. 즉, 100도씨, 꽤 높은 온도입니다. 이 높은 온도에 의해서 소와 효소의 성분이 변해요. 그럼 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100도씨에 치면요, 녹말 용액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오딘이랑 반응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분해가 안 됐으니까 베네딕트랑은 반응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수업 끝.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화 파트는. 됐죠? 여러분 여기 그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암기할 게 꽤 많죠? 암기랑 어느 정도 개념 이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